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된 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결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바로 이들의 공소장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이 공소장에 써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한 겁니다. 자, 이 법원은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피고인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술술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 범죄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형량을 덜 받기 위해서인지 이들은 상급자들의 혐의를 줄줄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로 써서 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있었던 충격적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다른 재판에 나와서 기자들이 이 사실을 물어보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은 원전 수사 이상으로 청와대 핵심을 향해서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광철 비서관은 이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검 부장검사팀의 수사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윤중천 보고서를 불법으로 조작해서 언론에 뿌린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김학의 사건이 의외로 김학의 본인은 대법원에서 최근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된 많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줄줄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 말기입니다. 재수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했고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이런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아유, 죄진 사람들 더럽게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운이 나빠서 여기에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공개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엄중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 등을 포함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병합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법원은 병합심리가 아니라 병행심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차규근 이규원 검사의 혐의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혐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시절에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선일 부장판사입니다. 자, 오늘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등 이 2차 공판 준비기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공소 제기 이후 중요한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전된 수사 상황을 반영했다. 피고인들이 책임 분산 효과 때문에 관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 측의 요청사항도 반영했다. 이렇게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 수사 과정의 상급자, 그러니까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상급자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또 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까지 이들은 다 풀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들이 책임 분산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관여자가 많아지면 자기 형량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들에 대한 행위를 술술 풀었다는 겁니다. 즉극 진술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조국을 배신하는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권력이 이제 점점 소멸해 가면서 이제 나 혼자 덮어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차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본부장은 출금 시도 당일 오후 10시 58분쯤 김학의 전 차관이 출입국 심사들을 통과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출입국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김호수 당시 법무부 차관, 현재 검찰총장입니다. 김호수에게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출금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차본부장은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 지금 참 좋은 자리는 이들이 다 찾아 있습니다. 그간, 그죠? 자,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이용구가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차본부장은 법무부 이용구 실장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은 이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자, 윤대진은 다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들은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국 전 수석은 즉시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지금은 민정비서관입니다, 이광철에게 전화해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금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바로 출금해 주겠다고 한다. 빨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광철 비서관 차본부장에게 연락처를 주며 이 검사를 연결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조국부터 뭐 이광철, 차규근, 윤대진, 뭐 김호수 다 여기에 개입된 겁니다. 이게 다 입증이 되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다 부는 모양입니다. 내부적으로 상급자고 뭐고. 재밌습니다, 아주. 자, 공소장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서 허락했다고 해도 대검에서 확인을 해줘야 출금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 비서관에게 조국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자, 조국 전 수석은 다시 윤대진 검사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 비서관에게, 이광철에게 다시 전화해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늦은 시각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검 차장 봉욱과 연락이 돼 출금 요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이광철 비서관은 이 내용을 이규원 검사한테 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검찰에게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언급된 인사들은 또 이걸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은 중앙일보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한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대검 차장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수석 지난 11일 재판에 참여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묻자 답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가 확인될 겁니다. 자,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겠고 조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조국도 피해자 신문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위기를 느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적극적으로 상급자에 대해서 진술을 시작했답니다. 김학의 사건이 어쩌면 문재인 핵심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진짜 핵심 인사들이 이성윤, 김호수, 차규근, 이용구, 이규원 다 나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